안녕하십니까, 박승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선물환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물환이라는 건 장외 거래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랑 하냐? 은행과 합니다. 무조건 은행에서 하는 거고, 이 장내 거래가 있고 장외 거래가 있는데 장내 거래를 통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현물 거래라는 건 우리가 외환의 현물 거래라는 건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T거래일, 자, 요렇게 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 외 이렇게 3영업을 들어가 선물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외 거래예요. 장외 거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 자, 그래서 그 92페이지로 가면 뭐 되게 뭐가 많은데 중요한 건 없고요. 선도거래, 폴드라고 하는 게 뭐냐, 나중에 이제 거래를 하는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파는 거래도 있겠죠. 선물을 매도하는 것도 있겠고, 선물을 매수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는 거, 파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래에 뭐 3개월 뒤에 뭐 수박 가격을 한 통에 5천에 사자, 팔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는 한 쌍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면 누군가 팔아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박 한 통에 자 5,000원에 3개월에 팔겠다. 지금 거래하는 게 아니죠. 3개월 뒤에 거래하게 되니까 만약에 수박이 5,500원이 됐다. 그럼 사는 사람은 5,500원짜리를 5,000원에 사니까 돈을 버는 거고, 파는 사람은 현재 5,500원짜리를 5,000원에 팔아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그럼 매수한 사람이 500원을 벌게 되고 매도한 사람은 마이너스 500을 손해보게 되는 완전 제로섬 게임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이걸 이제 실물로 진짜 수박을 주고 그 다음에 5,000원을 돈을 주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그냥 500원만 정산하죠. 서로. 그리고 차액 정산이라고 하고, 진짜 한 통의 수박을 주고 5,000원에 돈을 주는 걸 인수도 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옵션이라는 게 있죠. 옵션은 뭐예요? 뒤에 나오지만 얘는 권리죠. 권리. 그러니까 수박을 한 통에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팔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기 보면은 막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선물은, 이 선물화는 이제 장외 거래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거고 1대1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선물 거래, 통화 선물은 장내 거래이기 때문에 얘는 표준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거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보통 거래를 하면은 만기까지 안 가져가고요. 보통 이제 반대 매매를 통해서 돈을 회수하죠. 거래를 청산하게 돼 있고 1대1 거래니까 반드시 거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반대 매수가 아니라 만기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수도면 인수대, 인수도, 차익이면 차익 정산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OTC 들어가고 뭐 이상이 나오는데, 요 장외를 뭐라 그러죠? 오버 더 카운트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뭐 다 중요한 건 없고요. 뒤로 넘어가면 그 정리를 쭉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정리된 표를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99페이지로 가볼게요. 장내 파생 금융상품은 선물과 옵션이 있고, 자, 불특정 다수가 거래한다 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증거금 제도가 있고, 자, 1일 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신용위험이 없어요. 신용위험이 뭐냐면 상대방이 배를 찔 위험이 없습니다. 왜 없냐? 1일 정산하니까 없냐? 그게 아니고, 일단은 1일 정산하고 증거금을 도입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적지만 100% 거래소,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 하나밖에 없죠. KRX가 요 대금 결제를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망하더라도 돈을 먼저 줘요. 먼저 주고 그 망한 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는 보증금 쪽으로 한 4,000원인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돈을 지불하지 못해도 승리한 쪽, 그러니까 이긴 쪽에게 돈을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적게 되겠고요. 자, 얘는 뭐
신용 위험이 크죠. 상대방이 배를 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이제 신용 위험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걸고 있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그 100페이지로 가면 FX 포워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FX 스팟이 이제 현물환 거래고요. FX 포워드가 이제 선물환 거래,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거래된다. 자, 101페이지로 가면 현물환 거래 만기일인 이영월일보다 더 미래에 거래를 하는 걸 우리가 선물환 거래라고 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선물환 거래의 핵심이 뭐냐, 스왑 포인트라고 돼 있는 스왑 포인트라고도 하고 포울트 포인트라고 하는 이 스왑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어렵기도 하고 도대체 뭐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한 통에 5,000원이에요 수박이. 그러면 3개월 뒤에 수박을 거래하는 그 금액은 5,000원일 수도 있고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박이 봤더니 이번에 풍년이 날 것 같아요. 봤더니 수박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5,000원 말고 우리 그냥 4,900원 정도에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 가뭄이 될 것 같아. 한 6,000원 정도에 내가 살게요. 이렇게 거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래 금액을 언제 정하죠? 지금 정하는 거예요. 지금 정하는 거고 거래는 나중에 하는 거죠. 이게 선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한 이 가격을 이렇게 멋대로 정하냐?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식에 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론적 선물 가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뭐 주식이라든가 커머디티라든가 또는 금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통화를 계산하기 때문에 통화를 계산하는 통화 계산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포인트로 하는데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이렇게 수박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밭대기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선물안의 동기 및 목적이 뭐냐. 대표적으로 수출이나 수익 기업들의 환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래환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환 리스크를 없앨 목적입니다. 그래서 해지 거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상품들, 그러니까 커머디티나 주식이나 또는 뭐 채권에 비해서 이 환 리스크를 해지하는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죠. 수출 수입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수출 수입 기업에 따른 환 리스크 해지 목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수출 기업은 달러를 받을 예정이니까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파는 매도 해지를 하게 됩니다. 자, 투기 목적은 뭐죠? 그냥 뭐 올라갈 것 같으면 달러 선물을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달러 선물을 팔면 되겠죠. 근데 이게 좀 더 좋은 게 뭐냐면 뭐가 있죠? 되게 중요한 레버리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선물한 거래 절차를 보면은 일단 거기 별로 있죠. 선물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 및 사후 절차는 은행별로 다르다. 왜 은행별이죠? 은행하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은행하고 가서 계약을 맺습니다. 사전 절차 아무렇게나 하냐? 그렇진 않고 그 회사의 뭐 여러 가지 그런 적합도 이런 걸 판단하죠. 자, 은행은 선물한 거래를 체결한 기업이 어느 유형의 투자자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자, 아래에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 투자자 요건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없고요. 자, 매 1년 이상의 그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투자자 적합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외 상품 거래 한도를 설정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신용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은행은 상대방 기업이 선물한 만기일에 부도를 맞거나 거래를 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기업의 신용위험을 분석해서 선물한 거래를 해도 될지 또는 규모가 어떻게 될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은 선물한 거래 약정서에 선물한 거래의 적용 범위, 만기일, 연장, 계약 보증금, 발생 비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약정서가 변경하지 않는 한 1회 약정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선물한 거래를 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해지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해지만. 자, 그래서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 투자자의 경우 해지 수단을 이용할 경우 위험회피 실거래. 위험회피 실거래라는 게 뭐냐? 위험회피가 뭐죠? 이게 해지예요, 해지. 그러니까 수출기업이나 수익기업들이 어떤 원 포지션이 있고 거기에 따른 반대 포지션으로 해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기거래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투기거래는 여러분 알아서 그냥 FX 마진거래 이런 거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위험회피 실거래를 사전적으로 증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을 하는 건지 수입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증빙하게 돼 있고, 수출이라든가 수입은 계약서 같은 게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돼 있다. 자, 그래서 거래를 실행하면 이 선물한 거래를 요청하면 만기일과 거래 금액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출 기업인데 매수 포지션을 취하거나 수익 기업인데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큰일 나겠죠. 자, 거래 확인서 등을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환율의 의. 여기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선물 환율을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되게 중요한데 다른 거는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보유 비용 내용들 이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환율 고시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저 여기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수학 포인트가 뭐냐? 이게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선물 환율을 계산하는 식은 어디 나와 있냐면 비드레이트, 오퍼드레이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오냐면 계산식이 어디 있냐면 쭉 넘어가면 우리나라 금리, 남의 나라 금리 여기는 안 나오네요. 이거 계산식이 이거예요. 자, F 그러니까 선물 환율이 스팟 레이트 곱하기 1 플러스 우리나라 금리는 VC 금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1 플러스 FC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거기다 이제 365분의 기간이 있겠죠. 미국 통화는 360분의 T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환율이 1,300원이다. 자, 1 플러스 우리나라 금리가 5%라고 가정을 해보고, 자, 미국 금리가 3%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1년 뒤에 선물 환율이 얼마냐? 1년 뒤. 이게 3개월부터 해볼까요? 자, 3개월 뒤에 환율이 얼마냐? 자, 6개월 뒤에 환율이 얼마냐? 12개월 뒤에 환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3M 회사가 아니고요. 3개월 뒤, 6개월, 1Y 뭐 이런 식으로 또는 12M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죠? 뭐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3개월이면은 여기다 12분의 3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날짜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6개월이면 12분의 6 이렇게 주면 되겠지. 양쪽에다가 1년이면 그냥 놔두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보면, 자, 1.05에다가 나누기 5 나누기 4죠. 더하기 나누기 100 더하기 1 더하기 1,300원. 그 다음에 이게 1,316.25원이 되고, 더하기 1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하기 1316.25 해주면 이게 1306.45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25 나누기 1.015 곱하기 1300 해주면 1312가 돼요. 2배 정도 되겠죠, 뭐. 12.80이 되고요. 자, 1년 뒤는 1.05 나누기 1.03 곱하기 1300 해주면 1325.4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1년 뒤에, 그러니까 3개월 뒤에, 1달러를 팔겠다, 또는 사겠다, 이렇게 하면은, 요 환율로 적용이 된다 이거죠? 계약을 하려면. 그죠? 자, 6개월 뒤에 내가 사겠다, 팔겠다, 요 환율이 되겠고, 1년 뒤에 이렇게 되는데, 물론 뭐 비도하고 오퍼가 있으니까 그건 뭐 나중에 구분하기로 하고,
자,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서 보면 1,300원에서 빼볼게요. 빼면 6.45죠. 얘는 12.80이죠. 얘는 25.421이죠. 이렇게 1,300원에서 뺀 거예요, 요거. 자, 요걸 뭐라 그러냐? 요거를 수학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환율에서 선물환율과의 차, 요거를 수학 포인트라고 하고 또 폴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포워드 포인트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환율이라는 걸 미래에 예측하는 거냐? 예측하는 게 아니죠. 뭐죠? 그냥 금리 차예요. 금리 차. 그러니까 선물 환율은 현물 환율의 두 나라의 금리 차를 반영한 거죠. 자, 금리 차를 반영한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자,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FC가 VC보다 그러니까 VC가 FC보다 크죠. 그러면 이게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프리미엄 통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프리미엄. 근데 현재는 이게 역전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죠. 3.25, 3.5% 이렇게 하고 미국 금리가 1.5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현재 뭐 이런 대충 이런 상태잖아요. 미국 금리가 높죠. 갈수록 요 숫자가 작아지겠죠. 그럼 1,300원에서 뺀 숫자가 점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45, 마이너스 12.8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대충 계산해 보면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의 환율이 현재 환율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디스카운트 통화다라고 부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럼 미래의 환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금리 차예요. 미래의 선물 환율은 지금 당장 거래하는 거죠. 지금 당장 거래하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물의 미래 환율은 금리 차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FC가 크면 뭐 VC가 크면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환율 표시가 되는 거고 프리미엄 통화가 되는 거고 금리가 낮으면 디스카운트 통화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걸 고시할 때 당연히 예를 들어 우리가 비드하고 오퍼라고 하는 요로 고시를 하잖아요. 0.45 뭐 아까 예를 들어서 1300.00 이렇게 고시가 된다고 해볼게요. 85 이렇게 고시가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달짜리, 두 달, 세 달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12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환율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프리미엄 통화라고 해서 45, 그 다음에 96, 그 다음에 13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쭉 이렇게 했다 쳐봅시다. 환율이 12개겠죠? 그러면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할 거 아닙니까? 12개가 다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광판 이렇게 있다 쳐봅시다. 그럼 이제 달러 원, 달러 엔, 달러 위안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환율이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변하면 전광판이 계속 바뀌겠죠. 12개가 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쫙 바뀌고 올라가면 다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전광판이 막 바뀌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시하지 않아요. 이걸 이제 아웃라이트 고시 환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고시하는 걸 이렇게 고시하는데 이렇게 고시하지 않고 그냥 수학 포인트만 적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포인트 예를 들어서 6.45 6.50 뭐 이런 식으로 고시래요. 그냥 여기다 더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더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고시하면 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환율만 변하면 되고 여기를 더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고시하는데 여기서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얘가 이쪽이 크죠. 이렇게 고시할 때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640 그러니까 6.45라고 고시하지 않고 640 645 이렇게 고시해요. 710 780 이렇게 고시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더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7.1을 더해라, 7.8을 더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환율은 그러니까 두 달짜리 매도 환율이 얼마냐면 1300.65 더하기 7.80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308.45원이 뭐냐?
2달짜리 뒤에 선물 환율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고시를 해요. 근데 마이너스면 이 마이너스 통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6,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45. 이 마이너스 640, 마이너스 645 이렇게 고시가 되냐? 이렇게 고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로 고시되지 않아요. 이게 뭔 말이냐? 이 수학 포인트로 고시하는 아웃라이트 고시 환율 말고 수학 포인트 고시 환율로 적용했을 때는 요게 요렇게 고시돼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고시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프리미엄 통화도 이렇게 고시되고 디스카운트 통화도 이렇게 고시돼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보라는 거냐,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때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오른쪽이 크잖아요. 오퍼드의 수학 포인트가 크면 더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물론 마이너스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마이너스로 잘 안 돼 있거든요. 이쪽이 크다. 그러니까 비드 쪽에 오퍼라고 했잖아요. 비드의 수학 포인트가 크다. 그럼 빼라는 뜻입니다. 빼라는 뜻.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 수학 포인트를 고시하는 방법하고 이 수학 포인트를 계산하는 방법. 이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점점점 플러스가 올라가는 건 뭐다? VC 금리가 높다. 떨어지는 건 뭐다? FC 금리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111페이지에 보면 투웨이 쿼테이션에 따른 수학 포인트가 비드 레이트하고 오퍼드 레이트가 있는데 그냥 각각 더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 자, 거기 110페이지에 10, 50.20, 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0.9라고 표시될 때도 있고 90으로 표시될 때도 있어요. 0.9, 2.9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더해라. 10, 50에다 1 더하니까 1.1. 2.9를 더하는 거 아닙니까? 2.90을. 그러니까 1050 여기다 더하는 거예요. 1050.40에다가 2.9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1053.3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1051.1이죠. 그래서 그 3개월 여기 금리네요. 금리가 나인데 요게 이제 포인트면 포인트를 이렇게 그냥 더해라 이런 얘기고 어디로 가냐면 그걸 봅시다. 포인트로 나와 있는 건 어디냐? 쭉 넘어가면 포인트를 그냥 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로 쭉 넘어가 보면 그냥 더한다. 이렇게 쭉 보면은 어디로 가시면 뒤에 많이 나옵니다. 쭉 가면은 뭐 132페이지 가보시잖아요. 자, 132페이지 가면 109.40으로 돼 있잖아요. 109.40 44 이렇게 돼 있고 수학 포인트가 21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표시가 안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도 자, 어느 쪽이 크죠? 이쪽이 크죠? 그럼 빼야 돼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로 표시되니까 뭐 빼면 됩니다. 그럼 21이면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109.40에서 21을 뺍니다. 그럼 109.19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44에서 20을 빼면 24가 되겠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냥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여기 마이너스가 없더라도 어디가 컸죠? 이쪽이 크면 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프리미엄 통화를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이게 그 111페이지가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시면 틀려도 됩니다. 이거. 나오진 않는데 틀려도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자, 잘 보면 자, 지금 원달러율이 1050.20, 40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드 레이트고 오퍼 레이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밑에는 금리예요, 금리. 자, 원화는 자, 0.9, 2.9라고 돼 있죠. 미국 달러는 자, 3개월 금리가 0.2, 0.3이에요. 이건 금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뭘 표시하는 걸까요? 금리가 뭐냐? 이게 은행에서의 예금금리고 이게 대출금리예요. 당연히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 이쪽이 예금금리, 이쪽이
자, 대출 금리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은행간 통화인데 은행간 통화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 그럼 도대체 이 3개월 뒤에 수화 포인트를 계산해 봐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 현물환율이 지금 요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비드의 수화 포인트하고 오퍼의 수화 포인트를 계산해 봐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비드는 요걸 써야 돼요. 요걸 써야 돼요. 현물환율을 계산해야 돼요. 현물환율을 써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써야 되냐? 이걸 써야 되냐? 이게 첫 번째 문제죠. 자, 두 번째는 금리가 두 개잖아요, 지금. 그죠? 원화도 이렇게 있고 외화도 있으니까 도대체 이걸 뭘 써야 되냐? 그렇겠죠? 그럼 조합이 둘이니까 총 8개의 조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랑 쓰거나, 얘랑 쓰거나, 또는 뭐 얘랑 쓰거나, 얘랑 쓰거나, 얘랑 이렇게 4개, 8개가 나오잖아요. 뭘 써야 되냐 이거죠. 뭘 써야 되냐. 자, 첫 번째 볼게요. 이걸 수출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수출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수출기업은 3개월 뒤에 은행하고 무슨 계약을 해야 되죠? 파는 계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100달러가 들어왔다. 그럼 100달러를 팔 때 은행과 무슨 거래를 하죠? 은행과 이 거래를 합니다. 그쵸? 팔 때는 은행은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3개월 뒤에 적용되는 환율이 1050.20이라는 비드 레이트가 적용되겠죠. 그죠? 자, 이걸로 일단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수출기업들은 요런 계약을 맺는 거는 3개월 뒤에 내가 100달러를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선물 매도를 해야 해지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래가 뭐냐면, 자, 수출기업이 첫 번째 달러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걸 차입이라고 하거든요. 차입. 달러 차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달러를 빌려요. 그래서 그걸 바로 즉시 원화로 환산합니다. 원화로. 그럼 그 당시에 뭐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아, 이거 이때 환율이 얼마죠? 지금 당장 요 달러를 파는 환율이 얼마예요? 팔면 이거죠, 뭐. 1050.20 아닙니까? 요거로 바꾸겠죠? 내가 은행 가서 환전하면 1050.20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원화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되죠? 뭐 10만 5천 뭐 2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겠죠? 요 정도가 나올 거예요. 100달러 곱하면.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를 3개월 뒤에 대출을 갚아야겠죠? 100달러로 갚으면 되죠? 이거 100달러 갚으면 됩니다. 소멸하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10만 5,200원이 나오니까 환율이 고정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는 대출 이자를 내야 되죠? 대출 이자를 내게 돼 있고, 그렇겠죠? 얘는 뭐를 내겠죠? 원화 예금 이자를 받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 쓰는 환율이 뭐예요? 대출이자. 요거죠, 요거. 항상 비싼 게 대출이자입니다. 그러니까 0.3%를 쓰는 거고, 여기 얘는 얼마를 쓰는 거예요? 예금이자인 0.9%를 쓰는 거니까 여기 환율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냐? 자, 계산식 20 곱하기 1 플러스 원화 예금금리 0.9%를 넣는 거고요. 자, 외화 대출금리 0.3%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한 게 뭐다? 요게 금리가 되는 거고, 이게 3개월 뒤에 비드 쪽에 수합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4페이지에 보면 1050.20에다가 1 플러스 0.9 곱하기 365분의 3개월이니까 90일이 되겠죠. 그쵸? 자, 밑에는 얼마야? 밑에는 곱하기 360분의 90일로 돼 있죠? 이 식이 요렇게 나온 거예요. 요렇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백으로 시켜서 다시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되는데 안 나와요. 이거 계산은 되게 복잡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반대죠. 반대로 오퍼드 레이트를 계산하는 건 뭐냐? 1050.40 곱하기 1 플러스 우리나라 금리가 2.9% 곱하기 365분의 90 요게 되는 거고, 미국은 예금 금리가 되니까 2% 곱하기 360분의 91 요렇게 계산한 게
오퍼드 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뭐? 3개월 뒤에. 이게 계산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따지는데, 그럼 이걸 이렇게 할 거냐? 이걸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나 그럼 암기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건 이제 직접 표시법이잖아요, 우리가. 간접 표시법으로 돼 있는 엔화나 유로화 같은 거 나오면, 그러니까 요 유로화라든가 파운드화 나오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외우시면 안 되는데, 요건 나중에 그냥 배우게 되거든요. 해지를 할 때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수출 기업들이 하는 해지는 선물을 매도해도 되고, 달러 차이 원화 예금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풋옵션을 사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요 방식으로 해지를 하기 때문에 요 환율 대비 요런 환율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면 똑같이 요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차익 거래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계산이 된 금액과 선물 환율이 같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익 거래가 발생해서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런 거죠. 시험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그 설명 읽어보시잖아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막 너무 두서없이 써. 이 교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따지면 되는데, 요 원리 있죠? 요 계산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너무 복잡하다. 예금과 대출금리가 있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한 문제 나오면 한 문제 정도 틀려도 합격하잖아요. 이거 틀리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리고 뒤에 또 하나 어려운 게 나와요. 뭐냐면은 역월 만기일 선물한 거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T 플러스 2영업일 거래를 T 플러스 T영업일로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 두 개만 포기하면 됩니다. 다른 거 다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퍼드 레이트는 어디로 가냐면, 거기 그 118페이지로 가보면 선물 환율 곱하기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00 거기 돼 있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예금으로 따진 게 페이지로 가면 111페이지가 있고, 그 118페이지로 가면은 오퍼드 레이트를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그 디스카운트 통화라고 했죠. 디스카운트 통화는 그 116페이지로 가보면, 자, 엔화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럼 엔화가 이렇게 있으면 엔화 대비, 엔화도 달러를 기준으로 적게 돼 있죠. 1달러당 몇 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 가면은 일본 사람의 환율 고시되는 건 1달러당 100 몇 엔 이렇게 고시됐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잘 보면 N금리는 0.05, 0.15고 달러는 0.2, 0.3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디가 높아요? 이쪽이 높죠. FC 금리가 높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통화가 되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통화가.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게 된다. 선물 환율이 내려가게 되니까 디스카운트 통화가 되겠고, 디스카운트 통화라도 똑같이 계산해요. 뭐 계산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118페이지로 가면 109.22 이쪽이죠, 이쪽. 그러니까 뭘 썼어요? 거기 보니까 여기에 금리 이걸 썼죠. 달러 금리 이걸 썼죠. 거기 보면, 그죠? 그러니까 0.05, 0.3을 쓴 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계산식은 똑같은데 이 식만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20페이지로 가면 학원식 강의 몇 개 나오는데 전혀 몰라도 됩니다. 이거 계산한 식만 알면 되고요. 자, 121페이지로 가면 선물 환율 산출 요약이 나오는데, 요거는 안트 스팟 거래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외환 수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합 포인트를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다? 두 나라의 금리 차다. 그래서 현물 환율을 뺀 게 수합 포인트고, 이걸 고시할 때 고시 방식이 아웃라이트 고시 환율 말고 수합 포인트 고시 환율 방식으로 간다. 왜냐? 아웃라이트 고시 환율은 계속 바뀌니까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해서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0페이지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12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